오늘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를 압도하는 내용 면에서나 토론 자세, 태도 면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모두를 넣어도 윤석열이 1위, 야권 후보만 넣어도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승복을 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일부가 중도 사퇴한 후보의 그 득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혀서 후유증을 남기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대선 판세가 정권 교체, 야당 후보 가운데서는 윤석열 후보가 두드러지는, 앞서 나가는 이런 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시 전에 끝난 제주도에서의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 2차 토론회였죠. 보셨습니까? 이제 윤석열과 원희룡 케미, 그 다음 홍준표와 유승민 케미가 맞붙는 그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내용 면에서 또 토론, 국정에 임하는 자세 면에서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나 자세 면에서 윤석열, 원희룡 팀이 유승민, 홍준표 팀을 압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주 2공항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정말 느닷없이 거기에 또 천공스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짜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의 그 대장동 비리 1타 강사 그 내용을 물으면서 또 느닷없이 거기에 김만배 기자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질문을 하면서 여전히 흠집내기, 헐떡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각종 제주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정책이나 비전 알차게 준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부실한 모습.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후보가 질문하는 자신이 찍고 나면 소득 5만 불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경선 때는 하태경 후보에게 지적을 당했죠. 그 모병제 부분에 있어서 모병제를 하면 예산이 얼마 드느냐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허점이죠. 이렇게 특히 청년층에게 귀가 솔깃한 이런 얘기들, 이런 공약은 내거는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내용은 정말 부실하다 하는 부분이 오늘도 드러났습니다. 내용 면에서나 토론 자세 면에서 완패를 당했다.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갈수록 토론의 내용도 알차지고 토론의 자세도 반듯해져 간다, 노련해져 간다, 이런 모습입니다. 정치를 오래 했다는 것이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근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를 새로 하는 윤석열 후보나 정치를 오래 했어도 언제나 신인 같은 원희룡 후보가 돋보인 그런 토론회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 아니냐라고 보이는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조원 CNI가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맞대결에서는 윤석열이 40.9%로 이재명 35.9%, 5%를 앞섰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 이재명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의 맞대결에서는 이재명이 35.6, 홍준표가 28.5로 7.1%포인트 홍준표가 졌습니다. 여야 후보 전체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29.6%로 1위, 2위는 이재명 29.1%,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선택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은 34.3, 홍준표는 29.9, 합리적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은 37%, 민주당은 31.5%,
민주당은 내리고 국민의힘은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은 40.6, 부정은 57.1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긍정의 경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0%대로 내려앉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부정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긍정은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입장문을 내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라고 했지만 중도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그 득표 문제,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 모두 손잡고 나서자라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말은 애써 생략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 일부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내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중도 사퇴자의 그 득표 부분을 경선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이 민주당의 결정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동안 관례를 보면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판결을 회피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당의, 정치의 정무적인 논리로서 푸는 것이 맞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경선 문제는, 민주당의 경선 문제는 당락을 좌우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결정에 의해서 좌우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법리상으로도 출마했다가 중도에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 아예 출마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논리는 법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소송은 굉장히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처리해라 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그동안 이제 피하려고 했던 국감도 받겠다, 신속하게 마무리해 보겠다라고 지금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상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미국에 가 있던 소재조차 불분명하던 남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김만배에 대해서, 유동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남욱처럼 각자 제 살기에 나서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다.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기소가 되면 이재명의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체적인 지지율도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4강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빠른 정치권에서의 적응, 실수를 이제 줄이고 또 토론회에서의 성장하는 모습, 이 전체 대선판을 놓고, 여야 대선판을 놓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힘입은 것인지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제주 토론회가 있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또 총선을 망친 사람들이 무슨 면목으로 이번 대선에 또 나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전체적인 판세가 정권 교체 쪽으로, 윤석열 후보의 가능성 쪽으로 많은 지지율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